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이틀 연속 오전장 강세, 오후장 약세의 흐름을 보였는데요. 해외 시장 또한 유럽 증시가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것에 비해 미국 증시는 나스닥 기준 갭 상승 출발 후 다이렉트로 음봉을 만들었습니다. 이평선이 결집되면서 뭔가 일이 터질 것 같지만 여전히 시장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 같아요. 어제 매크로 이슈 중 유가가 텍사스 기름 기준 70달러를 깼다는 것도 큰 뉴스이겠지만 유로존 국채가 선물 만기 관계로 종가 최고가를 찍었다는 것이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더 신경이 쓰이는 부분인데요. 시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침묵에 빠진 주식시장 흐름보다 더 중요한 매크로 이슈들을 골고루 다뤄봅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리뷰 갑니다. 우리 증시는 전일 오후장을 눌러놓았던 관계로 갭 상승 출발하자마자 점심때까지 쉬지 않고 의미 있는 상승을 하게 됩니다. 시장이 상승을 주도한 것은 외국인이 5천억 원이 넘는 선물 매수에 힘입은 것인데요. 하지만 이 상승에는 한 20%쯤 좀 쎄한 느낌이 있었죠. 외국인이 선물을 1조를 매수한 것도 아니고 5천억 조금 넘는 선물을 매수했고 그마저도 종가에 많이 털어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차익 매수가 2,300억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1일 프로그램 매매 집계 현황 중 차익 매매만 놓고 보면 이 2,000억 매수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또 어제와 오늘 모두 오후장 들어서 시장이 하락을 했죠. 이것도 공통점이 있어요. 오전장에 시장이 반등을 하던 버티던 간에 오전장의 선물 미결제 확정은 좀처럼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이 우리 시장 흐름은 신규로 포지션이 잡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포지션들이 계속 청산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선물 미결제 확정이 롤오버 될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선물 미결제 확정은 3,890계약이나 감소를 했는데 이제 선물 미결 수준은 27만 5천 계약이라 사실상 이번 12월물 결제를 보고 들어온 롱 포지션들은 그냥 다 죄다 도망갔다 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후장의 시장 하락은 선물 롱 포지션을 청산하고 델타 엣지는 콜옵션을 하면서 상승 사이클 끝났다 라는 신호를 계속 보여준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상승 사이클이 끝났다고 해서 바로 하락 전환이냐 라고 할 수는 없죠. 하락 전환이라고 보기에는 여전히 양쪽 옵션을 붙잡아 두고 있고 옵션이 롤링 다운 엣지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특히 335 이상에서 이 높은 델타 값이 풋옵션 미결이 제법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포지션이 아직도 정리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전히 시장이 가두리장이지 하락장이라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현재의 가두리 구간은 340에서 330 구간인데 결국에는 이 콜옵션 335를 얼마나 싸게 살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될 것 같아요. 해당 행사 가격이 평균 옵션 발행 단가가 4포인트대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 옵션은 0.4에서 0.04 구간에서 롱감마를 잡기 위한 싸움이 날 것으로 봐요. 아니 335가 지금 0.4가 간다고? 지금 2포인트가 넘는데? 라고 하신다면 변동성을 보셔야죠. 우리 시장의 변동성은 계속 줄어들어서 이제 글로벌 수준과 비슷한 14포인트대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 잔존이를 감안했을 때 만기주 화요일 정도면 대충 1포인트 이하로 내려가게 될 것 같아요. 시장이 더 이상 빠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히 롱감마 플레이를 해볼 만하죠. 물론 무지성으로 옵션을 매수하라는 뜻이 아니라 롱감마 플레이 핵심인 낮은 가격에서 옵션을 매도한 자들을 괴롭히는 그런 상승의 자극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양쪽 옵션 가격 죽이기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 자, 우리 시장의 흐름은 이렇게 재미가 없지만 해외 시장은 그렇지 않았는데요. 바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오늘도 달리기를 거듭하여 6거래일 연속 양봉을 뽑아냈습니다. 물론 오늘은 장마감 1시간 전에 이 슈팅을 주고 나서 윗꼬리를 조금 달았지만 이것으로 시장이 꼭지를 쳤다고 할 수는 없죠. 어제 멤버십 대상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언급했듯이 유럽 증시의 특징은 한 번 시세가 나오면 바로 시세가 뒤집히는 게 아니라 옆으로 흐르는 기간 조정이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고 그마저도 이 상승 속도의 둔화일 뿐 하락 전환에서 막 음봉이 연일 나오고 한 경우는 드물다는 것이죠. 이 차트를 보면서 얘기할게요. 이것은 유로스탁스 600 지수예요. 자, 보시면 올해의 고점권에 다 왔어요. 네, 여기까지 다 왔는데 과거에 이제 고점을 쳤던 기간들을 보죠. 자, 1월 중순 여기도 첫 번째 이제 고점을 쳐요. 근데 여기서 바로 막 부러지고 그런 게 아니라 반등도 하면서 기간 조정을 주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기간 조정 주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기간 조정.
이건 뭐냐라고 할 때 이거는 스페셜 케이스였고요. 어쨌든 가면 하루나 이틀은 기간 조정을 준다는 겁니다. 최소 하루 이틀, 그리고 길게는 몇 달씩이요. 근데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올라온 11월 한 달 사이에 지금 엄청나게 올라온 것이잖아요. 이게 왜 올라온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보다 더 훨씬 길게 차트를 들여다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간단한 원리인데, 시장이 한번 상승세를 타잖아요. 상승세를 타면 상승 후에는 순환매가 도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도 업종을 매수한 다음에 그 주도 업종을 어느 정도 이익 실현하려고 매도할 때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다. 그러면 그걸 다 받아주죠. 누가 받아주면서 다른 업종을 지를 때 또 지수가 계속 버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11월의 폭등을 볼게요. 이거는 유동성으로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동안에 누적된 숏들이 정리되면서 올라간 것이죠. 닥치고 숏 커버요. 그래서 이 순환매 이런 게 나올 여지도 없고 그냥 올해 10월까지 쇼친 것, 뭐 열말에 뭐 장부가 공개돼서 터지든 아니면 스탑로스 맞아 죽기 전에 일단 빨리 걷어치우자 라면서 여기로 폭등해서 올라간 것이라서 횡보기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처음으로 어제 윗꼬리다운 윗꼬리가 나왔는데 그래서 뭐 시장은 약간 쉬어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급락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유로스탁스의 변동성 지수인 이 V2X 지수예요. 이건 뭐냐면 더 이상 14포인트 아래선 안 내려가고 있죠. 이거 빅스도 마찬가지거든요. 빅스도 보면 지금 12포인트대에서 13포인트대에서 더 이상 안 빠져요. 자, 그러면 지수가 이 자리에서 뭐 빠르게 더 상승을 이어간다? 그러면 이제는 변동성이 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올라갈 수도 있겠어요. 반대로 여기서 기간 조정 준다 해도 변동성은 오르지 않을 수 있죠. 기간 조정 이후에 지수가 추가 상승을 한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변동성이 더 내려갈 수가 있겠어요. 여기 더 아래로요. 근데 그 전까지는 아직 아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변동성 선물이 만기가 다가와요. 참고로 내년 1월물 유럽 변동성 선물은 아직 16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유럽의 변동성 선물 매수는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증시야 그렇다 치고 어제는 채권 시장이 하이라이트했다고 보는데요. 대부분의 시황에서는 뭐 어제 미국 ADP 고용 보고서가 10만 3천 건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금리가 내렸다라고 하는데 트레이더의 관점에서는 전혀 다르게 보고 있어요. 심지어 화요일은 뭐 졸지가 나쁘게 나와서 금리가 내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지금 채권 시장의 핵심은 졸지 할아버지든 뭐 알츠하이머가 오든 이거 농담이에요. 바꿀 수 없는 유럽발 채권 쇼스퀴즈가 핵심이에요. 자, 이 차트를 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것은 분트, 그러니까 독일 국채 10년물입니다. 그리고 하얀색은 10년물이고 이거는 주황색은 미국 10년 국채예요. 자, 이걸 보시면 미국은 뭐 금리 인하할 수 있다 뭐 설레발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10년물 기준 4.2%를 너무 순식간에 깨버렸죠. 그래서 여기서 금리가 더 내려가는 것은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채권 가격이 오르는 거니까 이거 금리거든요. 금리가 더 이상 내려가는 건 좀 부담스러워하는데 그런데 유로존 채권은 그렇지 않죠. 그냥 계속 던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국채 선물 만기가 있어서 종가 고가의 쇼스퀴즈가 나온 것도 있지만 ATP 고용보고서 발표 전부터 유로존 채권 시장은 오르기 시작했고요. 고용보고서 발표 후에 미국 국채는 살짝 올랐지만 여전히 유로존 채권 시장 대비 상대적으로 약세라고 할 수 있어요. 자, YTD로 봐도 올해 7월 이후로 독일 국채 금리 상승은 제한적이었죠. 자, 근데 금리 하락은 더욱 살벌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걸 3개월로 보면 더 극명하게 나타나죠. 네, 지금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첫 번째는 유럽이 경기 상황은 미국보다 훨씬 안 좋은데 그동안에는 미국이 뭐 계속 금리를 올릴 것처럼 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가면서 채권 숏을 했던 쪽이 이 연말 북클로징 시즌을 맞이해서 이 양싸대기를 맞는 상황. 그러니까 수급이 문제로 독일 국채가 오르고 있어서 이번 채권 선물 만기 끝나면 어느 정도 상황이 정돈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자, 두 번째는 현재 유럽 증시 초강력 상승은 고금리 시대의 종언을 미리 당겨온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희망을 돌린 거죠. 파월도 그렇고 뭐 라가르트도 그렇고 이 하이어 폴 롱고를 주장하면서 무슨 희생이 있어도 인플레를 잡겠다. 그러니까 약간 금리가 오버슈팅을 하더라도 인플레 잡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의지를 표현했지만 그 배경은 결국에 자기의 재임 기간에 오점을 남기지 않으려는 일종의 레토릭이 아닌가. 그런데 채권 시장은 야, 뭔 롱고야, 롱고는 이미 리세션이구만 라고 외치고 있고 또 증시 또한 야, 부양책 해야지 이런 걸 주장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결론, 연말까지는 시장이 횡보기에 들어갈 망정 하락 전환을 한 것은 여간해서는 어렵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통화시장은 조용했어요. 아시아 세션에서 오지 달러가 올렸다가 윗골이 달리면서 망가졌는데 굴이나 기름이 대폭락하면서 연속해서 음봉이 크게 나오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오지 달러의 움직임은 뭐 액으로 봐줄 수 있는 수준이죠. 심지어 캐나다 중앙은행이 금리 동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캐나다 달러는 잠깐 눌림이 나왔을 뿐 별다른 변동이 없었어요. 지금 통화옵션 만기가 사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변동성이 죽어 있어서 더욱 그러한 껌딱지 장세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에서는 기름이 드디어 텍사스 기름이 70달러를 깼어요. 이미 유럽 세션에서 마이너스 2% 가까이 눌림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원유 재고 발표가 있었는데 재고가 463만 배럴 감소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제대로 된 반등을 하지 못했어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유가는 점점 하락을 해서 70달러를 깨자 스탑로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스탑로스 폭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이는 지난 오펙 플러스 기대감으로 들어왔던 롱 포지션들이 회의 당일 오후부터 스탑로스를 시작한지라 오늘이 언더슈팅에서 나올 스탑로스 양은 그닥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다만 이 72달러 이하에서는 SPR, 그러니까 미국의 전략 비축유 매입이 시작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런 기대감이 이제는 실망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유가의 추세적 반등을 상당히 어렵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유럽 증시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자 아시아 세션 오후의 지수 선물 약세를 모두 극복하고 개장 전에 나스닥 선물은 16,030포인트까지 오르게 됩니다. 개장 전에 나스닥 선물이 16,000포인트를 넘겼다는 것은 전일 종가 기준으로는 0.8%가 넘는 갭 상승이 이루어졌다는 것인데요. 시장이 강세장이라면 뭐 당연히 이런 갭 상승에도 불구하고 바로 매수가 이어지면서 최소 5분에서 30분 정도는 오버슈팅이 이어지기 마련이죠. 자, 그런데 오늘은 달랐어요. 그냥 개장하자마자 나스닥 선물은 30분 동안 강력한 매도가 쏟아졌어요. 뭐 뉴스플로우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어쩌고 엔비디아 어쩌고 말이 많아요. 그런데 핵심은 2주 전에 제가 시황에서 브로드컴을 필두로 이 신고가를 갱신하던 종목들이 이유 없이 조정을 보인다. 이거는 11월 한 달간 달려오던 AI 내러티브가 슬슬 망가져가고 있거나 차익 실현을 얻어맞고 있는 증거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매그니피션트 7 전체에 확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나스닥 선물은 첫 번째 매도세가 나타난 뒤 하루 종일 의미 없는 반등을 하면서 눌리다가 결국 새벽 5시 이후에는 언더슈팅을 하면서 종가 저가로 처박혔는데요. 하지만 이 고점 대비 눌림폭만 컸을 뿐 변동성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어요. 기술적으로도 딱 내려올 만큼만 내려온 것이죠. 즉 아직도 투매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편 러셀은 개장과 함께 아주 강력한 상승이 나왔는데요.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펀더멘털 이런 거 관계없이 매그니피션트 7 매도, 미디어커 493 매수 이런 흐름이 초반 30분 동안에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러셀은 나스닥과 함께 갭 상승 0.7%, 0.8% 이렇게 나왔는데 나스닥은 갭 상승하자마자 매도가 나온 반면 러셀은 갭 상승에도 불구하고 당겼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스닥 선물 계속 흘러내렸죠. 러셀도 더 이상 못 가고 1시간 30분만 달렸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는 계속 흘러내리는 거예요. 결국에 1시간 남겨놓고는 당일 갭상승 이후 롱이 들어왔던 쪽에서 스탑로스를 하면서 지수는 종가 저가로 처박히게 됩니다. 시장이 뭔가 추세다운 추세를 보이지 않고 있어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이 상승이 이 수급에 의한 상승이지 펀더멘털이나 경제지표 이런 거는 신경을 쓰지 않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이런 연말 장세에 뭐 산타랠리가 오는 것은 연말 보너스를 받기 위해서 기존에 질렀던 종목들 위주로 계속 지르면서 시세가 탄력을 받아서 상승할 때 이런 게 산타랠리라고 하죠. 근데 지금 11월에 증시가 너무 빨리 달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12월에는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죠. 또 거기에 더해서 롱숏 포지션 청산이 나오고 있죠. 올해 쏠렸던 이 매그니피션트 7들의 차익 실현이 나온 것이 지수 상승이 발목을 잡고 있는데 반면에 러셀은 또는 미디어커 493들은 계속해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니까 급락은 안 나오는 거예요. 여하튼 뭐든지 과하면 좋은 거 없습니다. 이런 흐름이 계속한다면 연말 장세 없을 것 같아요. 미국 또한 나스닥 16,000포인트 시도 몇 번 더 하긴 할 것 같아요. 하지만 뭐 16,200을 넘기는 신고가가 이어지는 건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오늘도 장중에 기술적인 눌림 자리에선 정확히 멈추거나 또는 하락이 지연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이 기술적인 흐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일중 매매자들이나 뭐 단기 매매자들은 나름 유리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지금 절대적으로 변동성이 너무 낮죠. 그래서 포지션 트레이더라면 의미 있는 매매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장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개별 종목 이야기 하나 하면 로빈훗 마켓츠 8달러에서 계속 상승이 나오더니 이틀 연속 7%대 상승이 나오면서 순식간에 바닥 대비 50%가 올랐어요. 15일도 안 돼서 폭등이 나왔죠. 물론 이 로빈후드 마켓츠를 지금 매수하자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 찰스 슈왑을 비롯해서 이런 증권주들은 하방 경직만 확보된다. 그러면 언제든지 탄력 있는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한국이 증권주는 논외로 합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계속해서 종합주가지수 2500선을 놓고 공방이 벌어지는 아주 지루한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봐요. 해외 증시도 장중에는 꽤나 등락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찬가지로 계속 제자리에서 매들고 있어요.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흐름이 이어질 것 같은데 여전히 양쪽 옵션 미결들 꽉 차 있어요. 롤링다운 할 생각 없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콜옵션 프리미엄 계속 죽이다 보면 다음 주 중으로 이 콜옵션 335를 적절한 가격에 담을 기회가 올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그게 전부일 것 같아요. 연속된 시세? 잘 모르겠습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연속된 시세가 나오지 않고 있어서 시장 대응은 어렵지만 아직은 툭 부러지는 그런 흐름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신규 실업 수당 건수 외에는 의미 있는 경제 지표 없죠. 금요일 논팜이 그나마 중요한데 채권 시장은 아무래도 4% 초반은 너무 빨리 달렸다. 그런 인식이 있어서 그런지 부담을 가질 것 같아요. 여하튼 유로존 채권 선물 만기 이후에는 채권 시장도 어느 정도 눌림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하지만 핵심은 가격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확연한 연말정산인지라 시장 대응이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요. 이 낮은 레버리지로 본격적인 방향성이 나타나기 전에는 생존 모드로 잘 버티실 수 있길 바라요.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